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여튼 좀 별거 아닌 일로 지금 당 내외가 지금 조금 좀 시끄러운데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괜스레 자기의 어떤 생각만으로 자기가 구성한 생각만으로 좀 거기에 저도 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고 저러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뭐 대표가 생각하고 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저도 그게 좀 뭐 인심 잃고 살고 싶지는 않은 생각이어서 일단은 뭐 대표나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제가 그냥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뭐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이제 해결되도록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좀 퍼뜨리시는 분이 있고, 또 뭐 당에 이상한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어떤 대표를 또 신물나게 하는 좀 그런 행위들도 좀 오늘 이제 입구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제 개인적으로나 어떤 뭐 명구소라든가 당의 입장에서 좀 경고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18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뭐 그전에야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격앙되셨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오늘 또 좀 여러 다른 분들이 좀 중단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뭐 올리신 글도 지금 뭐 삭제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뭐 그렇게까지 하신다면은 굳이 뭐 험한 뭐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18일 이후에도 계속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누군지 잘 아실 테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단 하나의 사실도 없다는 걸 좀 아시고, 더 이상 이상한 이야기를 외부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중단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신뢰한 점이 있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사과드리고요. 하지만 뭐 고소 고발이니 이런 얘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길래 뭐 대표가 그렇게 처리해준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동의해 줄 수 없다. 뭐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당이나 이제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대표한테 돈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의 어떤 회비나 뭐 당비를 납부했을 때는 그게 무슨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그걸 돌려받겠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돈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거는 진짜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절대 돌려줄 수 없다. 오히려 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오히려 단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부를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이게 그 연합뉴스에서 10월 14일자 이제 보도가 제목이 이제 9월 19.19 합의 파기는 법률상 불가능, 기한을 정해 효력 정지만 가능하다는 홍대선 기자라는 작자가 이제 이 기사를 써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최근 뭐 김정은이가 뭐 미친 듯이 미사일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한민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타겟이라는 점은 뭐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9.19 문재인이가 했던 9.19 남북 군사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뭐 전면 파기, 뭐 이게 뭐 비핵화 공동선언이 뭐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남북 합의에 대한 이제 파기가 가능하냐 요구를 하니까 이제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의 지금 의견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국내법상 불가능하고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간 체결된 합의를 서를 파기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 그 남북관계 발전법 제23조 제2항에는 이제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 중후구청의 통일부, 통일부인지 간첩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부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거 매스컴에도 좀 나왔던 양무진 북한 대학원 총장이라는 작자는 이제 먼저 폐기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안 되지만 남북관계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규정된 남북 합의서인데, 이 남북 합의서의 파기는 이 법의 규정에 없고 오로지 그 법에 이제 이러저러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그 효력을 기한을 정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으므로 파기는 안 된다. 그러고 따라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파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무지한 얘기고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럼 먼저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저도 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굉장히 참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때란 얘기죠. 제2조 기본 원칙의 첫 법조문 내용을 이제 보면 참 황당합니다. 기본 원칙 1항 이제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공동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 자주 평화 민주,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죠.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을 따라 추진되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남북 간 밀무역이 많았나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는 정치적 파장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노무현이 했던, 문재인이 했던 그 숱한 평화 수준은 다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여기서 남한이라고 아주 규정한 것 자체도 용어가 지금 굉장히 거스릅니다. 1번 1항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헌법을 포함해서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 규정에 맞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고 그 분단이 오래된 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북한 입장에서는 적화 이제 무력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유지된 것이겠죠.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제2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를 본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참 이거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민족이란 말이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중간 이런 식으로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민족이란 말이 지금 사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구체적인 법률에서 민족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인지, 한국말을 쓰면 같은 민족인 건지, 그럼 같은 한국말인지, 지금 조선어와 대한민국 국어가, 그 다음에 그러면 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민족이 또 아닌 것인지, 굉장히 불분명하고 모호한 개념을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제4조의 정의에 보면 1호에 남북 회담 대표라는 거에서 이제 그런 것들 규정되어 있고, 대북 특별 사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뜬금없이 5호에 전단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전단 등이라 하면 전단 물품에는 광고 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 장치 등을 포함하는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전단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규정되는지는 뒤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6호에는 또 살포, 그래서 선전 증여 등의 목적으로 전단 등을 이제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살포를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제7조 남북 경제 공동체 구현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건 제12조죠. 재정상의 조치. 제1항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안정적인 확보된 재정을 또 어디에 쓰느냐? 제2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무슨
대북 사업을 전행한다면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기구를 만들고 당연히 또 여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또 국가 예산을 배정해 줬고 또 뭐 남북 관계나 평화를 다룬다는 뭐 시민 단체 등의 이제 국가 예산이 투여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 다음에 뭐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6조 이제 공무원의 파견에는 이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의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뭐 이 법조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뭐 북한 대북 사업에 파견된 공무원이 간첩질을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벌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를 모두 보호해야 된다. 그런 규정으로 좀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또 말을 했고 또 19조에는 특별히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 대표 등에 대한 예우. 그래서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 대표 또는 대북 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친북 단체의 뭐 대표나 친북 단체 구성원들이 정부로부터 그 남북회담 대표 등으로 이제 임명되었을 때는 또 국가 예산을 들여서 대우를 해줘라 이런 얘기고 24조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 금지 이랑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뭐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1번 1항의 1호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그러니까 뭐 남북 군사 합의에도 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향해서 확성기 방송을 하는 자는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2호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매개물 게시물 게시 뭐 십자가를 대형 십자가를 만들어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려고 해서 김정은의 심기를 뭐 어지럽히거나 뭐 그 외에 그 뭐 대한민국의 방송 같은 것을 대형 스크린에 이제 북한 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것도 안 된다. 다 처벌된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이제 전단 등 살포, 북한 주민들을 향한 선전물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면 안 되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 등에는 뭐 금전, 뭐 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선전물 없이 돈만 뿌리는 것도 안 된다. 것들 참 대단한 법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통일부 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 또는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경우 관계 이제 기관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 협조해야 된다. 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 이런 그 장관들이 이렇게 어떤 요청을 처할 때 이런 규정 근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은 북한 체제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는 또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장들은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통일부고 통일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5조에 이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확성기, 북한에 대한 확성기를 방송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 방송 BTS 춤추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전단 등 살포, 전단 등에는 선전물이 아니고 김정은을 비판한 선전물이 아니라 달러만 넣어도 포함되는 전단 등 살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면서 뭐 이러저러한 뭐 추상적인 내용들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 예산 빼먹고 뭐 북한을 직접 지원하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하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의 무성원 내지 대표자를 뭐 대북 특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예산 지원하는 그런 공개정을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김정은과 북한 체제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또 처벌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법률로서는 참 개떡 같은 법이지만 정말 참 자기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북 전당 뭐 살포 뭐 등에 대해서 이게 뭐 처벌되고 뭐 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는 기억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법에 의해서 됐는지 보니까 이게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법이라는 거 저도 지금에 알게 됐다는 게 좀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남북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만 있게 되어 있으니까 파기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자체가 가능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뭐냐? 정지시킬 수가 있는 규정만 있으니까 파기가 안 되는 거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FTA 뭐 파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실제로 국제 관계에서 조약이 파기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체결되고 파기되는 데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 관계의 고려가 있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 그 어떤 외국과 우리가 체결하는 조약에서 그 파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건 둘째 치더라도 어찌되면은 그 조약의 체결과 파기는 주권 한 국가의 주권으로서는 당연한 권한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법에도 나와 있지만 남북 합의서는 또 외국과의 조약도 아닙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조약도 아닌 남북 합의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헌법에 뭐 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가 뭐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준을 받은 그런 조약들을 파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체결할 권한이 있으면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파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논의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남북 합의의 파기가 안 되고 종지만 가능한다고 하다면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주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드는 것이 도대체 이따위 엉터리 법을 도대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파기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이런 법, 엉망진창인 법을 노무현 때 만들었는데 이 법을 왜 처리하지 않고 처분하지 않고 이때까지 놔두어서 결과적으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뭘 얻었는지 정당하게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분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뭐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 뭐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면 남북관계 발전법은 당장 파기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이제 핵무기와 미사일에 이제 뭐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뭐 한 30km 정도의 이제 북한이고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가공할 숫자에 가공할 위력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잔뜩 있습니다. 그게 지금 30km니까 뭐 초음속 요즘에 나오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로 만약에 지금 여기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뭐 채 1분도 걸리지 않겠죠. 그런 상황인데 뭐 아직도 무슨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파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또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른바 보수 정치 세력 내에서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이 양쪽 다 모두 진짜 간첩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문재인이가 체결했던 말도 안 되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한 거는 김정은이가 애저녁에 위반한 걸 가지고 아직도 뭐 김정은이가 위반을 했니 아니니 이게 파기가 가능하냐 안 가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간첩들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